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2강 지구의 복사평형 시작하겠습니다. 지구의 복사평형, 지구계의 주요 에너지원이 태양입니다. 태양은 지구로 태양 복사에너지를 방출하죠. 태양 에너지는 지구계의 주요 에너지원인데 태양 에너지의 역할이 대기와 해수의 대순환, 날씨 변화, 지표 변화, 식물의 광합성, 지구계의 각 영역 사이에서 상호작용이나 물질 순환을 시킵니다. 태양 에너지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열의 이동에서 전도, 대류, 복사가 있었죠. 근데 이 태양 에너지는 복사 형태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복사 에너지라는 것은 중간 매질이 없습니다. 직접 전달되는 에너지가 복사 에너지인데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합니다. 물체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할 때 그 양이 온도가 높은 물체일수록 복사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 많은 태양 복사에너지를 우주에 방출하죠. 지구는 그 태양 복사에너지를 받아서 흡수해 있다가 우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복사평형이라는 것은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같아지면 복사평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복사평형에 도달하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지구의 복사평형은 태양이 태양 복사에너지를 이쪽으로 방출하죠. 지구에서는 이걸 흡수했다가 우주로 다시 방출을 합니다. 지구 복사에너지. 흡수하는 태양 복사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에너지 양이 같을 때 지구가 복사평형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도별로 보면 복사평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위도는 기온이 높죠. 고위도는 기온이 낮습니다. 하지만 지구 연평균 기온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구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흡수한 태양 복사에너지와 방출한 지구 복사에너지가 같아서 복사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연평균 기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죠. 지구의 복사평형을 알아봅시다. 태양에서 지구로 방출하는 태양 복사에너지 양을 100%라고 할 때 지표와 대기에 의해서 대기와 지표에 반사를 하게 됩니다. 반사량이 30%입니다. 도로 반사해버리니까 실제 지구가 흡수하는 양은 100%에서 30% 반사했으니까 70%만 흡수했습니다. 지표에 흡수되는 게 50%, 대기와 구름에 흡수되는 것이 20%, 합쳐서 70% 흡수했습니다. 지금 이 흡수한 태양 복사에너지는 다시 지표에서 방출이 되겠죠. 지구가 다시 복사하는 이 지구 복사에너지는 지표에서 방출될 때 바로 우주로 방출되는, 이리로 방출되는 걸 일부 하고 대기에 흡수되었다가 또다시 우주로 방출하고 지표로 방출합니다. 합친 것이 70%입니다. 흡수한 태양 복사에너지 70%와 방출하는 지구 복사에너지 양이 70%니까 지구가 복사평형을 이루는 거죠. 여기서 흡수량이 70%, 대기 지표에서 우주 쪽으로 70%, 지구가 복사평형을 이룹니다. 이 부분, 대기에 흡수되어서 다시 지표로 재방출을 하고 있죠.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 기억합시다. 지구의 복사평형을 물체 실험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물체 실험에서 검은색 알루미늄 컵을 사용했고 적외선 등을 사용했습니다. 검은색 알루미늄 컵에다가 뚜껑을 덮어서 그 위에 디지털 온도계를 장착했습니다. 내부의 기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10cm 떨어진 곳에서 적외선 등을 설치했습니다. 적외선 등을 켜고 2분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한 실험입니다. 적외선 등을 켜면 검은색 알루미늄 컵 쪽으로 에너지가 방출될 것입니다. 검은색 알루미늄 컵을 사용한 이유는 이 에너지 흡수를 더 잘하기 위해서 2분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했더니 10cm 떨어졌을 때 지금 온도가 상승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온도 상승하는 이 구간은 전등에서 보낸 이 에너지를 흡수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방출을 하겠죠. 이 흡수하는 복사의 양이 더 많을 때 온도가 올라갑니다. 가스레인지에서 주전자에 물을 끓일 때 불을 껐지만 주전자 주변이 따뜻한 온기가 나오죠. 그것은 방출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에너지를 흡수해서 온도가 방출한 에너지보다 흡수한 게 많아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선이 되면은 이렇게 일정한 구간이 있습니다. 온도가. 이건 흡수한 에너지와 방출한 에너지가 같아서 복사평형에 도달한 시간이죠. 여기가. 복사평형에 도달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복사평형 상태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이 적외선등을 20cm 정도 떨어지게 하고서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에 전등을 이렇게 두고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더니 온도가 상승하는 이 구간이 좀 더 완만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는 거죠. 여기서 복사평형에 도달하고서 온도가 일정해졌습니다. 온도 상승 구간은 흡수하는 에너지가 더 많아서 그렇고 일정한 구간은 흡수 에너지와 복사 에너지가 같아서 그렇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컵 속의 기온은 상승하다가 일정해진다. 복사 평형에 도달하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서 왜 검은색 컵을 사용했냐면 좀 더 흡수를 잘하기 위해서 사용했는데 검은색 컵은 지구에 비유가 됐었고요. 이 적외선등은 태양에 비유한 거죠.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고 지구 전체적으로는 복사평형에 이루지만 위도별로는 복사평형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죠. 실험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책상 위에서 손전등을 수직으로 비췄더니 거의 원형에 가깝게 위에서 비추면 동그랗게 밝은 부분이 나타나겠죠. 이게 에너지가 도달한 부분이죠. 전등의 에너지가. 그 다음 여기에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손등을 비췄어요. 손전등을. 각도가 적습니다. 비스듬하게 비추니까 면적이 넓어졌어요. 그럼 똑같은 면적, 단위 면적은 면적 1이죠. 똑같은 면적에 도달하는 에너지 양을 보면 똑같은 에너지가 도달했는데 여기는 면적이 좁고 여기는 넓어졌어요. 비스듬하게 비추면서. 그러면 이 면적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요거보다 적겠죠? 여기가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보낸 에너지를 이 넓은 면적에 나누어야 되니까 분산돼 나가니까 에너지가 적게 도달합니다. 그래서 비스듬하게 비출 때 각도가 작을수록 에너지 흡수량은 적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 보면 태양의 고도라는 것은 햇빛과 지표면에 이루는 각도인데 태양 고도는 이 면에 대해서 접선을 꺼봅시다. 여기 이게 태양의 고도죠. 햇빛이 이렇게 도달하면 이 태양의 고도가 굉장히 높죠. 90도에 가깝죠. 이건 저위도. 중위도 지방은 이 정도인데 고위도 지방은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는데도 태양 고도가 낮은 고위도 지방, 저위도 지방이 달라지는 거죠. 태양 고도가 아주 높은 이 저위도 지방에서는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태양 고도가 낮은 고위도 지방은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고요. 태양이 똑같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돼 왔는데 고위도 지방은 좀 더 가야 되죠. 태양에서 지구에 도달을 할 때까지 그 도달하는 거리가 햇빛이 도달하는 거리도 멀고 태양 고도도 낮아가지고 고위도 지방은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저위도에 비해서 아주 적게 도달합니다.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위도별 복사 에너지 분포 및 이동을 보겠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이 빨간색이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저위도 지방에서는 이렇게 많은 데 비해서 고위도 지방은 적죠. 태양의 고도가 낮은 고위도는 이렇게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따가 지구가 복사를 하겠죠. 방출한 지구 복사 에너지는 파란 선입니다. 고위도 지방에서는 방출한 게 더 많습니다. 방출한 게 더 많으니까 이만큼 차이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 저위도 지방에서는 방출한 게 더 작습니다. 흡수한 게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에너지 과잉이 일어나고 마찬가지로 이 방출한 게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이만큼 부족하죠. 흡수한 것보다 방출한 게 더 많으니까 여기는 부족한 구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위도 지방은 에너지 과잉이 된다. 에너지가 남는 거죠. 남는 에너지. 흡수하는 에너지가 더 많다. 방출하는 것보다. 빨간 선이 더 위니까. 고위도 지방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다. 흡수한 것보다 방출하는 게 더 많은 거죠. 파란 선이 더 높게 있죠. 파란 선이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 전체적으로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서 지구는 전체적으로는 복사평형을 이룹니다. 근데 위도별로는 이렇게 복사평형을 못 이루는 거죠. 이대로만 둔다면은 저위도 지방은 평균 기온이 높아서 살기가 힘들고 고위도 지방은 추워서 살기 힘듭니다. 근데 다행히도 대기와 해수가 있어서 이 에너지를 대이동을 해줍니다. 이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거죠. 위도별 복사 에너지 양을 비교해 볼 때 흡수하는 것과 방출하는 게 거의 같은 지점, 여기가 38도 지점입니다. 한국이 살고 있는 곳이 거의 이런 지역이죠. 위도별로 에너지가 불균형하게 도달하지만 대기와 해수가 대순환을 해줘서
우리가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기와 해수가 순환을 일으키는 원인은 결국 위도에 따른 복사에너지 차이였죠. 그리고 위도별로는 연평균 기온이 일정합니다. 우리 한국의 연평균 기온 이렇게 하듯이 또 미국의 연평균 기온 이렇게 그 위치마다 연평균 기온이 일정한 이유는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는 고위도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해 주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는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평균을 해보면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은 15도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 올라왔죠. 문제 1번 지구의 복사평형입니다. AB의 값은 대기와 지표에 의한 반사가 30%고 태양 복사가 100%인데 대기와 구름이 20% 흡수되었어요. 전체적으로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70% 흡수한다고 했죠. 그럼 이 A는 몇 프로 되겠습니까? A는 50% 되겠죠. 합해서 이것이 70% 되겠습니다. 지금 B는 우주로 방출하는 거, 흡수하는 거 70, 방출하는 것도 70이 돼야 되겠죠. 70입니다. 그 다음 지표에서 방출될 때 일부는 한 6% 정도는 우주로 방출되고요. 나머지 한 64%는 여기 흡수되어 있다가 우주로 방출됩니다. 근데 여기 온실기체가 있다가 도로지표로 재방출을 하는 구간이 있어요. 이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 B의 값은 A는 지금 50%로 했죠. 20, B의 값은 요거 70% 방출됩니다.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70% 되겠죠. 20과 50 합해 70%.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도 70%죠. B가 70%입니다.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복사 에너지는 A, B, C, D 중에서 D라고 이야기했죠.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부분이다. 2번 검은색 알루미늄 컵에 적외선 등을 비춰 컵속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온도를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실험에서 검은색 컵과 적외선 등은 각각 무엇에 비유했을까요? 검은색 컵은 지구에 비유됐고 적외선 등은 태양에 비유됐죠. 실험에서 검은색 컵을 사용하는 이유는 적외선 등의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하기 위해서. 검은색은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죠. B 구간과 같은 상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복사평형이죠. 복사평형이라는 것은 온도가 일정해졌다. 컵이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A 구간에서 온도가 상승하는 이유는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이 방출하는 에너지 양보다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죠. 흡수하는 게 더 많아서. 그래서 이게 온도 상승 구간, 이게 온도 일정해지는 구간, 이게 복사평형 구간이죠. 그럼 복사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언제인가? 여기 복사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죠. 15분이 되겠습니다. 3강에서 온실 효과와 지구온난화 수업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